안녕하세요. 몸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저희 몸학교 채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메드사피언스 김희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올바른 베개 선택법이랑 어떤 올바른 수면을 위해서 베개라든가 매트리스 이런 선택법에 대한 부분 해주셨고, 또 대표님이 또 잠자기 전에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사지, 스트레칭 꿀팁을 주셔서 지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척추에 대한 부분, 척추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척추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통증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 방법, 마사지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구를 이용하는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척추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척추에서 척추 신경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이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경들이 우리 팔다리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내장기까지도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척추가 조금이라도 그 속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틀어졌을 경우에 이 신경을 또 압박을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내장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문제라든가 근골격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의 거의 뭐 80~90% 이상은 이 척추에 문제가 돼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꽤 크네요, 그러면. 비중이 꽤 큽니다. 그리고 뭐 바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내장기 도수 치료에서는 이 내장기의 문제로 인해서 또 척추 이 근골격계에 문제를 또 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척추 모형인데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뒷모습이고요. 보통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추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C자형 커브를 만들어 줘야 되고, 흉추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이 후만 망곡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추도 마찬가지로 이 정상적인 C자형 커브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골반은 반대로 또 이 후만 망곡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 있고 움직임이 적은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과로를 했다거나 뭐 자세가 나빴다거나 이랬을 때 움직임이 적어진 관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움직임이 많은 관절은 나타난 결과일 뿐인 거고요. 움직임이 적어진 관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경추에 디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3, 4, 5번인데 실질적으로 뭐 경추의 첫 번째라든가 두 번째 어떤 그 후두하근 쪽의 긴장을 위해서 그 부분이 일단은 안 움직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움직임이 적어져서 3, 4, 5번이 과움직임이 발생해서 디스크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제 치료 포인트를 디스크 쪽만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후두하근을 스트레칭 해주고 잠자고 잘 자고 잘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런 꿀팁을 주셨던 게 그런 의미이셨군요. 맞습니다. 목 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고 두통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부경추 쪽이 움직임이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부경추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묻히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어떤 두통이라든가 좀 눈이 이렇게 좀 침침한다든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쪽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번, 6번, 7번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디스크가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이제 그 압력을 받으면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팔 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나타난 결과들이 기승전결이라는 거죠. 예, 역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의 주요 부분들은 움직임이 평상시에 우리 인체에서 적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뒤로 제꼈을 때 통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척추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통증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이제 뭐 저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통증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디스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 자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앞으로 숙였을 때 좀 통증이 있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디스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뒤로 제꼈을 때 이 제낌 현상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척추의 이 후 관절면이 뒤쪽에 있거든요. 척추는. 그래서 척추 후 관절면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랬을 때 각각의 또 운동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자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더 증가되고 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디스크냐 뭐 척추 관절의 문제냐를 뭐 굳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숙였을 때 거의 숙이지도 못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면 이제 디스크가 뭐 한 2, 3단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도 이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디스크가 이제 부어 있는 단계라고 하죠. 그걸 이제 벌징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 할 때도 한 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경미한 단계고요. 이 정도 단계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로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디스크 단계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트루전이라는 단계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한 25% 정도 빠져 있는 단계입니다. 이 디스크가 25% 정도 빠져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시술하기보다는 이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또는 이제 이런 견인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치료가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3단계에서는 디스크가 한 50% 정도 빠져나온 단계죠. 이거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기에는 좀 더 쉽지도 않고 예후도 그렇게 또 좋지도 않고 시술이나 이제 그런 디스크 치료를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50%는 좋고 50%는 또 뭐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나온 4단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프롤랩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공 디스크를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운동을 달리 해줘야 되고요. 관리를 또 달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이론적인 거에서 이제 자가 테스트라든가 이제 단계별로 어떤 치료 패턴이라든가 증상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뭐 움직임이 적어지는 것, 저가동성 관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동성을 좀 더 증가시켜 주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가동성 분절이 여기 이제 상부 경추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상부 흉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반 쪽입니다. 거의 한 4군데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잘 움직임이 적어진 관절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풀 때는 좀 내가 뭐 직접 풀 수도 있지만 도구를 좀 이용해서 또 풀어주면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이라서 뭐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도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마사지기로 이 부분에 도달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자형 마사지기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온열 마사지기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척추 기립근 그러니까 이제 척추 이 바깥쪽에 있는 네. 이 기립근을 좀 풀어주는 거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네. 예, 그 정도여도 어느 정도 압력을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척추의 분절의 마디마디를 좀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이제 여기 속근육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다혈근이라든가 회전근이라든가 네. 극강근. 이제 예, 이런 극강근이라든가 이제 이런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근육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특수한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부경추 쪽 풀어줄 때는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쐐기처럼 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통 그 이제 한 근육 그 포인트만 네. 자극이 되게 맞습니다.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보면서 더 많이 뭉쳐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네. 우리가 상부 경추를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네, 있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추 2번, 3번 쪽 풀 때는 이제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네. 여기 홈 있죠. 이 네, 홈에 네. 맞춰가지고 여기 극돌기하고 이 홈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예, 고여주시면 지압만 해줘도 네. 우리가 속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 무게 자체로 그냥 중력을 그렇죠. 이게 해서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네요. 힘 맞습니다. 빼고. 아.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요 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흉추 풀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이 상부 흉추 쪽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상부 흉추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자율신경계에서도 그 폐와 심장, 뭐 관상동맥, 뭐 이런 쪽에 그 신경이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순환계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뭉쳐 있으면 급피로해집니다. 심장에 좀 부담이 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등이 이제 많이 구부정해 네네네.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등이 많이 구부정해 있고 거북목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든가 나중에 뭐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뇌혈관 질환에도 그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부 경추와 상부 흉추 쪽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 보통 뭐 등을 만져서 이렇게 좀 네네. 눌러주는 효과가 지금 네네. 이제 자율신경과 어떤 네네. 근육과 상관관계 그런 네. 것도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다혈근을 네. 우리 이제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잖아요. 네. 척추의 마디마디 분절을 잡아주는 자세를 잡아주는 이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혈근이라는 근육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특수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다혈근을 좀 더 그 특수하게 자극해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롤러 형태로 네. 우리가 아까 그 망곡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망곡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속근육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지압을 해줄 수 있고 또 롤링 운동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축 운동을 해서 이 척추의 어떤 마디를 이 분절을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반 쪽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심에 맞춰 가지고 이 지압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접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좀 더 이제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2배 이상의 맞습니다.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이제 약간 좀 저가동성 관절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더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롤러라든가 이런 걸 통한 마사지를 통해서 이런 좀 움직임의 가동성을 늘려주면 상대적으로 뭐 자율신경계도 문제지만 다양한 어떤 그 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해 주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동성을 좀 더 움직임이 적은 관절을 좀 더 가동성 있게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보상 패턴으로 나타난 과가동성 관절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패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통증이 오면 딱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만 네. 신경을 쓰고 네. 거기에 어떤 침 및 주사든 아니면 네. 뭐 전기 치료든 어떤 네. 아까 트랙션이든 네.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패턴 치료라는 네.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가동성의 부분들을 네. 좀 더 케어를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이 척추 마디마디를 붙잡고 있는 심부 근육, 즉 이 속근육이라고 하죠. 네네. 그 속근육 중에 이제 우리 다혈근이라는 네. 이 근육을 좀 더 깊이 있게 자극해 주려면 우리가 그 롤링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그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관절에도 그 영향을 주지만 속근육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근데 속근육에 영향을 주려면 아주 매우 느리게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거나 네. 예, 이렇게 해야 이 속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지돼서 내 예. 체중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예. 그냥 자극을 주든지 예.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네. 치료할 거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